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주식도 안 하는 제가 아는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주가가 하도 오르락 내리락거려서 뉴스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셀트리온 주가가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지난 16일 귀국하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한 언론에 따르면 서 회장은 젊고 예쁜 승무원이 없다는 등 외모 비하성 발언을 했고요. 라면을 3차례나 끓여오라는 등 갑질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셀트리온 측은 서 회장이 라면이 덜 익었음을 표현했을 뿐이다. 그리고 여성 비하 발언 역시 동승한 사람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 무근이었다. 서 회장의 투박하고 진솔한 성격에서 비롯된 소통의 차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직원들이 신약 개발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투박하고 진솔한 성격을 가진 CEO 때문에 이렇게 주식이 떨어지는데요. 2018년 11월 2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하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국회 앞에서 수도권 총파업대회를 진행 중인데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학대 저지, 또 노조할 권리,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몇 분 정도 오늘 참여한 것으로 보이세요? 예, 이거 국회 앞에 서울 경기 지역 총파업대회인데요. 네. 한 8천여 명 참석을 하고 있고요. 네. 전국적으로 14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한 4만여 명 이렇게 오늘 파업대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노총의 전국 단위의 총파업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 벌써 2번째입니다. 이번 총파업 배경의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탄력 근로제겠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탄력 근로제는 업무량에 따라서 노동 시간을 조절한 뒤에 이 단위 기간 평균으로 법정 노동 시간과 그리고 연장 근로 한도를 맞추는 제도입니다. 민주노총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 탄력 근로제 확대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탄력 근로제도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라는 측면보다는 네. 사용자들의 입장에 의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운영되는 제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현행법에도 최소 2주, 최대 3개월까지 허용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것을 6개월 또는 1년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제도의 문제는 장시간 노동, 쉽게 말하면 일주당 지금 현행법에 52시간이 상한 근로시간인데 이것을 60시간, 64시간,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심지어 80시간까지 네.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지는 구조고, 이 장시간 노동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로사 인정 기준을 네. 초과하는 이 노동 조건이 네. 가능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 탄력근로제, 변형근로제를 적용하게 될 경우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은 덜 주고 일은 더 많이 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이 사용자들에게 주는 엄청난 선물이죠. 반대로 노동자들에게는 요즘 쉬운 말로 정말 일도 이익이 없는 최악의 네. 노동법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중심의 제도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현행법에서는 탄력 근로제를 그나마 2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정해놓고 있지만 이제 확대하다 보면 6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표는 이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 마치 경영계 입장만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대해. 지금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네. 지금 뭐 삼성을 비롯해서 재벌 대기업들과 아주 긴밀하게 네. 협조 체계를 좀 구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좀 확실해 보이고요. 얼마 전 그 자유한국당과 또 같이 해서 규제 완화법, 사실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처리하지 못했던 규제 프리존법을 통과시킨 바 있고, 네.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 개혁 법안도 또 자유한국당과 함께 또 통과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뭐 이런 조건에서 이제 탄력 근로 기간 확대는 누가 뭐 전문가들조차도 사용자들의 입장, 사용자들 이익에 사용자들 이익에 전적으로 복무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견이 없는 건데요. 여당 원내대표가 뭐 경제계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하는 건 오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본인만의 생각이고, 네.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설득을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해야 되는데, 네. 전혀 어떤 설득과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이제 단지 경제가 네네. 어렵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존권 문제를 이렇게 진짜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쳐도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네. 자, 경영계 입장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쭤볼게요. 예. 이제 계절적 수요를 왜 감안하지 않는가라는 지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에어컨 기사나 건설업 경우에는 바쁜 시즌에만 바쁘니까 일정 기간 집중 근무가 필요한 업종 아니냐. 그렇다면 탄력 근무제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지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에어컨 같은 이 계절적 수요를 얘기하시는데, 네. 사업주 입장에서는 탄력 근로 기간이 확대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더 많은 일을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고, 네. 더 적은 임금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봐서는 뭐 계절적 수요뿐만 아니지만 사실은 계절적 수요에 그 부합되는 업종들은 특히 탄력 근로 기간 확대를 요구하는데요. 반대로 그 계절적 수요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에어컨 수리 기사들은 진짜 한여름철 하루 10시간 이상씩 일을 하면서 3개월 내에 이렇게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야말로 뭐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는 날이 3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여기서 쓰러지면 이게 이제 과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미 과로사를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확대가 되면 내몰리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네. 계절적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네. 3개월이라는 이 제도 현행 3개월까지 운영이 가능한 제도가 있는 것이고 네. 이것이 6개월 1년으로 늘리게 되면 그 한계치, 노동자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철저히 규제가 돼야 되는 법이죠. 네.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일일 8시간 또 일주 40시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노동시간 제도인데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이렇게 확대가 되면 사실상 이 노동시간 제도가 무의미해지고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네. 일주 64시간 또 일주 28시간 평균 내어서 주 40시간 이렇게 변형적 근무가 이제 1년 단위로 이어질 경우는 네. 그야말로 일일 8시간 또 일주 40시간 또 일주에 12시간까지 연장 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현행 노동법 체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번 파업의 아주 큰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탄력 근무제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사실 지금 집회 현장에 계셔서요. 저희가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아까 제가 원내대표 이야기도 했지만 일단 함께 머리를 맞대고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나 노동자 휴식권 보장이나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 방안 등에 대한 모든 논의를 하자라고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가 내일 청와대에서 열리고요. 민주노총의 입장 어떻습니까? 내일 회의 참여하십니까? 일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이 참여 여부를 지난 10월달 대의원대에서 결정하지 못했던 것은 이미 확인되고 있고요. 네.
저희 계획은 지금 오는 1월달 이제 뭐 불과 2달 남았습니다. 정기 대의원대에서 결정하겠다라고 입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경산호위에는 현재 참여가 할 수 없는 조건이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탄력근로제를 이제 그럼 뭐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 홍영표 원내대표 입에서 이미 그 전에 이미 나온 말이 있습니다. 네. 11월 말까지 입장을 정리해달라 사회적 대화기구 안에서. 네. 두 번째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일방 처리하겠다. 세 번째 그 아니라고 하는 것은 6개월이냐 1년이냐에서 선택하라라는 내용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한 뭐 부분적 보완 장치를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6개월로 확대할 거냐 1년으로 확대할 거냐의 선택의 문제를 소위 사회적 대화기구에 떠넘겨 놓고 마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고 도장 찍으라는 듯한 태도. 네. 이건 이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라고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노동시간 단축 문제, 주 52시간 법이 올 초에 이제 국회 통과됐는데 이것이 시행도 되기 전에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법안, 계약 법안을 다루면서 시한을 정해놓고 이미 답을 내려놓고 그것을 무슨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으로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이 협박에 가까운 협박이죠. 그래서 저희가 당장은 뭐 경산호위 참여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까지. 네. 그러나 사회적 대화를 진정성 있게 하려면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네.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전제 조건 없이 답을 정해놓지 않고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달라라는 것이 네.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대화다라고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추운 날 건강 주의하시고요. 또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또 자세하게 다음번 기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문제는 참 다루면 다룰수록 어렵습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도 참 곤란하겠어요. 노동자들을 위해서만 일한다고 받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노동자들은 계약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고요. 정말 진정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